여러분 우리 연습 문제 부분을 보면 그죠? 연습 문제를 제가 다 풀어서 같이 보면 좋은데 좀 상황에 맞춰서 같이 할 수 있는 건 같이 하고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스스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진도가 조금 약간 좀 느린 듯한 느낌이 살짝 나서 상황을 봐서 우리가 좀 진도가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하면 연습 문제도 같이 풀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연습 문제들은 여러분이 이제 프로그램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명쾌해요. 앞부분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 약간 개념적인 거, 그 다음에 툴에 대한 사용법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약간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뒷부분에 나오는 지금 여러분 나오는 뭐 CDS나 New Open SQL이나 이런 것들은 프로그램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 11번을 보면 그죠? 우리가 DDL 소스를 하나를 만드는 거죠. 즉 CDS를 만들기 위해서 DDL 소스를 통해서 CDS 뷰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SQL 뷰 만들고 CDS 뷰는 DDL 소스랑 이름이 같을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내용을 쭉 읽어봤더니 여러분이 만든 DDL 소스를 우리가 어소시에이션을 통해서 좀 전에 배웠던 우리가 어소시에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확장을 하는 거죠. 확장을 할 때는 우리가 레프트 아우터 조인을 통해서 이 레프트 아우터 조인으로 되어져 있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확장하면 되는 겁니다. 어소시에이션을 통해서. 그러면 이게 카피를 해야 되는 느낌이 살짝 나는데 한번 봐야겠네요. 너무 또 쉽게 생각했네. 이 CDS를 카피를 하면 되네요. 그죠? 카피를 하면 되는데 현재 우리 시스템에 나름 정답이 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솔루션을 보고 그죠? 솔루션을 보고 개발하는 거는 여러분이 스스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니까 제가 그거는 여러분을 믿고 어차피 SAP 시스템에 이 HA400 언더바 CDS S1이 있으니까 얘를 여러분이 원하는 네임스페이스 즉 연습 문제에서 제공하는 네임스페이스로 카피를 한 다음에 걔를 우리가 어소시에이션 관계로다가 변경하는 거네요. 기존에는 물리적인 조인 관계가 있던 걸 우리가 어소시에이션 관계로다가 변경해서 조금 더 유연한 CDS를 만드는 게 이 엑서사이즈의 본질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레슨 5번에서 좀 더 우리가 흥미로운 우리가 CDS에 대해서 보자라고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CDS라는 거는 우리가 필요로 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 독일에서 제공해주는 CDS가 당연히 존재하겠죠.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필요로 해서 만드는 CDS도 당연히 존재하지만 독일에서 제공해주는 당연히 CDS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독일에서 제공해주는 CDS를 우리가 필요로 의해서 우리가 익스텐드, 확장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지금 보시면 요 신텍스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네요. 그래서 신텍스를 보면 우리가 HA400D 여기 있네요. 정확히 따지면 이거죠. HA400D03 브랭킷이라는 이 CDS를 얘를 가지고 확장하겠다라는 겁니다. 좀 이따 한번 보도록 하고요. 독일에서 제공해준 CDS 뷰를 그죠? 독일에서 제공해준 CDS 뷰를 우리가 CDS 익스텐션을 통해서 확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시스템이 있는지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없으면 뭐 다른 예제를 찾아서 여러분 하시면 되고. 찾기를 눌러서 HA400 언더바 400D네요. 언더바 03 없네요. 그죠? HA400D 03 없네요. 그죠? 그럼 제가 유사한 거를 또 찾아서 보여드려야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HA400DDL-SB3라는 걸 봤더니 지금 컬럼 몇 개짜리 CDS냐면 컬럼 하나, 컬럼 둘, 컬럼 셋, 컬럼 넷, 컬럼 다섯. 컬럼 5개짜리 CDS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그래서 이 컬럼 5개짜리 CDS를 컬럼 5개짜리 CDS를 여러분이 실행을 해보면 컬럼이 지금 몇 개 나오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나와요. 분명히 정의될 때는 5개였는데 실행을 했더니 컬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나와.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스탠다드 CDS가 확장이 되어졌기 때문에 고객에 의해서 또는 파트너사들에 의해서 확장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골뱅이 마크가 이렇게 보여요. 그죠? 그래서 골뱅이 마크에다가 이렇게 커서를 가까이 대보면 HA400 언더바 DDL SB3라는 이 CDS가 얘를 가지고 확장이 됐구나라는 게 이렇게 보여요. 그죠? 그래서 얘를 둘러서 들어가 보면 컬럼이 3개가 더 추가된 거죠. 그래서 플라이트 NO라는 게 추가됐고, 오더 데이트라는 게 추가됐고, 리저브라는 게 추가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끝에 있는 플라이트 논, 오더 데이트, 리저브 이 3가지가 고객사에 의해서 또는 파트너사에 의해서 확장된 필드라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CDS 뷰는 독일에서 비록 제공해준 CDS 뷰, 우리가 만든 거는 여러분 확장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없겠죠. 우리가 만든 건 그냥 수정해서 필드 추가하면 되잖아. 그죠? 수정해서 필드 추가하면 되는데 만약에 SAP에서 제공해주는 CDS 뷰는 그죠? CDS 뷰는 이렇게 우리가 익스텐션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밑에 있는 부분은 제가 좀 전에 요 골뱅이 모양을 이렇게 요 좌측에 보면 이렇게 골뱅이 모양이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얘를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팝업 창이 떠요. 그래서 여기서 얘를 누르면 우리가 관련된 익스텐션으로 다 갈 수 있고요. 그럼 CDS를 통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리터럴 추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필드 추가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케이스문 집어넣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arithmetic expression 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CDS 펑션을 이용해서 컬럼 추가하는 거, 그 다음에 부가적인 어소시에이션. 원본에는 어소시에이션 관계가 없었는데 우리 회사에서 만약에 테이블 하나를 만들었어. 우리 회사에서 테이블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CBO로 만든 테이블과 이렇게 어소시에이션 관계도 맺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골뱅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유식한 말로다가 스파이럴 심볼이라고 해주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 골뱅이 하지만 스파이럴 심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SAP에서 제공한 스탠다드 CDS도 이렇게 확장이 가능하다라는 거 머릿속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신텍스가 그렇죠? CDS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CDS 뷰를 우리가 정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CDS 정의를 통해서 CDS를 확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New Definition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확장할 CDS 그죠?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가 확장에 대한 신텍스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타이핑을 해도 되지만 기본적인 신텍스가 이렇게 만들어져. 여러분이 이거를 선택하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탁 만들어지는 거지. 그럼 여기다 등록하는 건 뭐예요? 스탠다드. 어떤 걸 확장할지.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준 이름이죠. 그래서 SQL 뷰네임이랑은 당연히 CDS 이름이랑은 당연히 틀려야겠죠. 그래서 얘는 뭐 예를 들어서 ZECDS 빵빵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확장할 걸 추가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헷갈리면 안 돼요. 요게 SAP에서 제공해주는 스탠다드 CDS를 얘를 가지고 확장하겠다. 그럼 확장할 요소들을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럼 확장할 요소들은 여기에 정의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한 얘기들을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CDS 뷰를 확장하는 거는 우리가 좀 전에 제가 실습을 통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렸고, 여러분이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내부적으로다가 어노테이션이 요것들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어노테이션 이름에다가 뭐라고 줬냐면 ZECDS 빵빵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름을 줬었죠. 그래서 아마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CDS에 대한 확장을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CDS에서 이제 또 상당히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인 CDS 뷰는 우리가 인풋 파라미터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테이블이 인풋 파라미터를 가질 수가 있나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셀렉트 해가지고 셀렉트 from as custom, 그죠? 우리가 웨어절은 가질 수 있죠. 고객의 정보를 뒤지고 싶은데 어떤 조건에 대한 걸 뒤지고 싶어. 뭐 이런 건 가능한데 우리가 요 물리적인 테이블이 아닌 여기에 만약에 CDS가 오게 되면, 그죠? 여기에 만약에 CDS가 오게 되면 우리는 이 CDS가 만약에 인풋 파라미터를 갖고 있으면 여기다가 인풋 파라미터를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CDS 뷰는 인풋 파라미터를 가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사용하는 CDS가 인풋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으면 new 오픈SQL을 통해서 CDS를 호출하는 시점에 우리가 파라미터를 던질 수가 있다. 그럼 파라미터를 갖는 경우가 언제 있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교재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CDS가 파라미터를 갖는 경우는 여러분 이렇게 보면 되죠. 우리 회사의 매출에 대한 CDS가 있는데 매출이 이렇게 나와. 뭐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매출이 뭐 1000 USD고 루프탄자 항공은 뭐 1000 EUR이고 대한항공은 예를 들어서 뭐 9000이고 뭐 이렇게 나올 거잖아. 재팬 에어라인은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죠? 엔화 단위가 그죠? 엔화 단위가 JYP만 기억이 나요. JPY, JPY죠. 근데 JYP만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하도 JYP에서 JYP인가? 그죠? JPY네요. 그죠? 재팬 엔화. 그죠? 이렇게 매출이 있는데 매출 분석 CDS예요.
그죠? 매출 분석 CDS인데 고객이 얘를 다 달러로다가 전환해서 매출을 보고 싶대.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은 뭐 달러, 유로, 원화, 엔화 이렇게 발생하는데 얘를 다 유로, 달러로 다 전환해서 보고 싶대. 우리는 당연히 이 CDS한테 뭘 넘겨야 돼요? 그렇죠? 이 CDS한테 나는 USD로다가 다 매출을 변환시켜서 나한테 분석해줘. 이렇게 던져야 될 거 아니야. 이러한 것들 우리가 파라미터를 던질 수 있다는 거죠. 또는 나는 달러로다가 전환해 줄 건데 환율 적용 일자는 2020년 1월 1일 날짜로다 환율을 적용해 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그래서 파라미터로다가 던질 수 있는 예제는 무궁무진하죠.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파라미터로다 이렇게 던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파라미터로다가 이렇게 던질 때, 그죠? CDS 뷰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설계를 하냐라고 하면 이렇게 설계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with 파라미터라고 해서 여러분이 파라미터를 이제 설계합니다. 그래서 타겟 커런시라는 파라미터를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스모크 팩터라는 파라미터를 받을 수 있고, non 스모크 팩터라는 파라미터 이렇게 파라미터 3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파라미터를 설계를 할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엘리먼트를 이용해서도 파라미터 타입을 정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빌트인 데이터 타입을 이용해서도 파라미터에 대한 타입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가능한데 당연히 우리는 누가 더 편하겠어요? 편하다기보다는 누가 더 합리적이에요? 그렇죠. 데이터 엘리먼트를 가지고 인풋 파라미터에 대한 타입을 정의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겠죠.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CDS에다 이렇게 파라미터를 받게 되면 파라미터를 우리가 CDS 안에 있는 로직에서 당연히 사용하게 되겠죠. 그죠? 사용하게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신텍스가 달러 파라미터스 점 하고서 파라미터 이름 여기 스모크 팩터 달러 파라미터스 점 파라미터 이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셔도 되고 두 가지 다 가능해. 예를 들면 뭐 타겟 커런시라는 게 있으면 사용법은 두 가지가 가능한데 이렇게 해서 타겟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달러 파라미터스 타겟 CURL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두 가지 사용법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해도 되고 이렇게 사용해도 되고 여기 보면 여기는 누구 다 사용했어요? 여기는 첫 번째 방법을 다 사용했죠. 이렇게. 나머지 것들은 두 번째 방법을 다 사용한 거죠. 달러 파라미터. 근데 누가 더 권장을 하고 있냐면 SAP는 이 아래 방법을 더 권장을 하고 있어요. 얘가 더 좋은 방법이에요. 여기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도 정석적인 방법보다가 어떻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달러 파라미터스 타겟 CURL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한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현하는 거죠. 우리가 파라미터를 설계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에 과거에 만들었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기존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환율 적용하는 거를 같이 만들었던 기억이 중간고사 이루다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렇게 만든 게 있네요. 그죠? 아까 만든 거고 이거는 삭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CDS를 만든 게 많지 않네요. 엑서사이즈에서 했던 거군요. 이거는 그죠? 엑서사이즈에서 했던 거죠.
마땅히 사용할 만한 게 좋은 게 없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CDS에다가 만약에 내가 파라미터를 정의하고 싶으면, 그죠? 파라미터를 정의하고 싶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재에 있는 것처럼, with 파라미터라고 해서 정의를 하시면 되고, 그러면 실습을 하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분명히 확률 적용했던 거를 그때 저희가 수업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연습 문제만 했었나? 하여간. 네. 그래서 여러분이 파라미터를 정의할 때 이렇게 with 파라미터라는 신텍스와 함께 여러분이 원하는 파라미터를 이렇게 나열할 수 있다. 그죠? 물론 뒤에 쉼표로다가 구별이 되고요.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파라미터를 정의하게 되면 우리가 CDS 로직 부분에서 파라미터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가능하다. 그죠?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 누가 더 합리적인 방법이다? 이게 더 합리적인 방법. 그러니까 합리적이라기보다는 얘가 더 뉴 신텍스예요. 얘는 이제 더 이상 지원하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는 이제 안 쓰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웨어절에 또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해빙절 같은 데도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예제를 하나 찾아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거와 이제 거의 유사한 예제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파라미터가 3개가 정의되어져 있기 때문에 CDS를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파라미터를 입력하라는 이런 창이 뜹니다. 그래서 CDS에서 입력 파라미터는 무조건 필수예요. 옵셔널은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 머릿속에 두실 건 CDS는 무조건 필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는 매출을 보고 싶은데 USD로 다 전환해서 보고 싶고 담배 피는 사람은 할증 1.1% 하고 싶고 담배 피지 않는 사람은 디스카운트를 해주고 싶어. 그래서 할증을 하고 얘는 디스카운트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CDS를 설계를 할 때 교재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파라미터를 정의하게 되면 해당 파라미터는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필수 파라미터가 되고 해당 파라미터는 반드시 넘겨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하고요.